네, 반갑습니다. 자, 2025년 2월 6일 목요일 증시 앞두고서 오늘 또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란한 토크 시간 본격적으로 가져가기에 앞서서 오늘도 좋은 소식 하나 먼저 드리면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백스 제가 유튜브 영상에는 체크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텔레그램 채널에서 브리핑 체크 드리면서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료로 진행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현대모백스를 좀 체크 드렸었는데 4에서 5% 정도 수익 매도를 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셨던 분들 브리핑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모두 오늘도 수익을 챙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접어둘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찬란한 토크 시간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X게이트를 왜 지금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국 요 내용이 핵심입니다. 빌 게이츠 5년 이내 상용화 발언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활활 날뛰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서 아톤을 챙겨 드릴 때도 그랬지만 결국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결국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례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적이 형성된 종목들이 아닙니다. 마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수급과 좀 같다라고 보시면 될 부분인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직 미개발 영역이죠. 상용화가 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능성으로 봐야 된다. 가능성. 이게 실제로 상용화가 가능한가 아닌가.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지난 CES 2025에서 젠슨 왕이 자, 좀 이거 칠판인데 잠깐 지우개를 지우고요. 자, 잠깐 화면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잠깐 내려와서 지난 이력을 보겠습니다. 젠슨 왕이 이런 발언을 했었죠. 젠슨 왕 엔비디아 최고경자 CEO가 최소 양자 컴퓨터 좀 쓸만한 거 이게 상용화도 아니에요. 쓸만한 게 나올 때까지는 10에서 20년은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죠. 이후에 아이온Q 3배수 상품이 바로 상장 폐지가 당했죠. 그리고 나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죠, 메타. 네, 메타 CEO죠. 메타 CEO가 이어서 10에서 20년까지는 아니고 뭐 한 10년 정도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온큐나 이런 리게티 컴퓨팅이나 이런 급락이 좀 멈췄죠. 여기서 좀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소 이런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었던 와중에 중장기 추세가 걸리면서 와중에 빌 게이츠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땡겨버립니다. 이 메타가 10에서 15년 얘기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를 양자 컴퓨터 준비의 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급반등이 좀 나와주었고요. 구간을 유지해주면서 급반등이 나와주었고 그 이후에 모멘텀이 일부 소실되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최근에 빌 게이츠가 3, 5년 후에 양자 컴퓨터가 사용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뜨겁게 달구는 시점이라는 거죠.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 처음에는 10에서 20년을 얘기했는데 기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10, 20년 걸린다는 게 요즘 기술 개발 속도나 AI로 인해서 좀 베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0, 20년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5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3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기간 단축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테스트를 빨리 보기 위해서라도 기술 개발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게 AI 측면이죠. 그런 방향성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빌 게이츠의 발언과 같이 3, 5년 후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할 것이다. 이것도 꿈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핵심은 뭐다? 결국에 이런 거 좀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결국에 양자 컴퓨터 측면은 이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가능성. 이 가능성만 보시면 됩니다. 이 가능성 하나로 믿고 가는 양자 컴퓨터 주라는 겁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CEO인 젠슨왕 역시도 10,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을 뿐이지 양자 컴퓨터가 안 된다라고 발언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이 양자 컴퓨터의 역학 부분이 충분히 상용화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올라왔다라는 것.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가능성. 이전의 초전도체와는 다른 느낌이죠. 초전도체는 될지 안 될지가 미지의 영역이었지만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모멘텀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그리고 뭐 같은 라인이죠. 예, 뭐빌 게이츠 그리고 뭐 메타 CEO 그리고 젠슨왕 그리고 양자 컴퓨터 산업 관련 뭐 기관들의 발언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결국에 가능성 측면의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우상향은 특히 미국 중심으로 미국 중심으로 우상향은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주가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 요 포인트가 CS2025 이후에 젠슨왕이 발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후에 요 구간이 잡혔던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메타 마크 저커버그가 어느 정도 이제 발언을 가져갔을 때 20년이 아니라 뭐 한 10년 요 정도로 좀 완화적인 발언을 했을 때 그리고 이후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해를 준비의 해로 보겠다. 요렇게 발언을 했을 때 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급반등을 빠르게 잡아주었고 요 괴리를 좀 메우려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구간을 유지해주는 요 그림은 어디냐? 빌 게이츠가 상용화까지 뭐 3에서 5년밖에 안 걸릴 것이다. 요런 발언을 하면서 나오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조금 확대를 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해요. 지금 새로운 박스가 잡혔어요. 박스가. 여기서 급락이 나왔지만 일단 박스가 이렇게 잡혔거든요. 지금 박스가 잡히면서 이 구간 돌파 구간을 계속해서 시도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중기 추세 여기가 변수 캔들하게 고려하더라도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 뭐 아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제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박스에 지금 안착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IOQ뿐만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 ETF에 좀 많이 열려 있는 비중이 많이 실려 있는 리게티 컴퓨팅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데이마켓상의 흐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급락이 좀 강하게 나왔었죠.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메타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의 발언에 따라 자, 앞선 아이온큐와 마찬가지로 박스 안에 안착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이평선이 일단 골드 크로스 만들어주면서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를 일단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중기 추세까지도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을 보면서 대응할 때 좀 열어둘 필요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짧게 단기적으로 볼 때 스윙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박스 내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박스 내에서 흐름을 집중하면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만약 이탈되는 흐름이 나온다. 그리고 혹은 여기가 돌파되는 흐름이 나온다. 요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제가 아톤이나 이런 종목들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을 체크드릴 때 어떤 전략을 좀 말씀드렸냐면 시초가 매수를 노려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시초가 매수를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나왔을 때 다음날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시초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흐름으로. 그리고 길게 끌고 가기는 부담될 수 있다. 특히 이런 횡보 구간에서 길게 끌고 가기는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구간이 돌파되는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급적 당일 단타성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거다라고 전략을 좀 체크드린 바 있습니다. 자, 지금 관점에서는 어떠냐? 이 박스 내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가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X게이트를 좀 체크해 볼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서서 급락이 여기 나왔었죠. 급락이 나오고 나서 아이온큐나 이런 리게티 컴퓨팅과는 다르게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어디였나요? 박스 중단부에 좀 강하게 안착해주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박스의 바닥이라고 본다면 이제 시작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볼 수 있겠네요. 박스 라인을. 자, 어떤가요?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앞에서 끌어주는 위치였고 그 흐름에 맞춰서 후발성으로 엑스게이트나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올라오면서 박스에 안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대응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의 주가가 박스 인근까지 상승폭을 잡아주는지 확인하면서 엑스게이트의 대응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겠죠.
반대로 아이온큐나 LGT 컴퓨팅의 주가가 박스 하단으로 빠지려는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럼 엑스게이트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겠어요? 이 매물대 인근을 체크하는 요 구간까지로 내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포인트라고 해봤자 그렇게 크지 않아요. 10%도 안 됩니다. 하방 대응을 고려할 수 있는 자리는 10%채 되지 않지만 위로 열린 구간 같은 경우에는 10%그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혹여나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미국 내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앞서 체크드린 구간에 박스가 돌파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초에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박스 국내 주식 엑스게이트 특히나 탄력성이 크게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뚫고 올라가는 그림 역시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응하기가 상당히 쉬워진 종목이라는 거죠. 매물대 하방으로 추세선 고려해가지고 박스권 고려해가지고 하방 손절 구간 10% 이내로 충분히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응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아이온큐나 리게팅 컴퓨팅 보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익절 구간 자체도 박스권을 보면서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엑스게이트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간 내려와 있지만 매물대 깨지지 않으면서 MACD 시그널 역시도 지금 구간 돌파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 매물대 잡아주면서 재차 골든 크로스 구간이 앞선 아이온큐와 리게팅 컴퓨팅과 같이 좀 나오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엑스게이트 하방 손절가 요 구간 정도 그리고 미국 증시 내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흐름과 맞춰서 보면서 박스권 내의 흐름으로 대응 포지션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텔레그램 통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찬란한 토크 시간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 오랜만에 가지고 왔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채널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